네, 분사무소 설치까지만 보고 교재 확인하고 다시 이전 신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분사무소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신고하려면 법에 정하고 요건을 시험에서 묻게 되는데, 다시 법인이 이미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강남구 빼고 둘 수 있습니다. 까지 됐죠? 그러면 송파구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한다면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만 설치가 되니까, 송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일단 분사무소는 개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를 둔다라고 합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라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책임자라 부른다. 그럼 전 시간에 법인이 등록할 때 기준에서 대표자는 누구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주에 수업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분사무소에서도 주된 사무소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자도 누굴 두어야 되고,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요건에서 특이한 것이 이겁니다. 자,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하는데, 여기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주사무소 등록 절차와는 달리 설치 요건이라는 말은 신고를 하려면 사전에 미리 요건을 갖춰라 개념이니까, 설치 신고하려면 사전에 추가로 얼마 이상씩 2억 이상 보증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이게 특이한 것이어서 시험에 종종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소는 당연히 주사무소 등록할 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둘 것, 다만 준공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되기 전도 가능하듯이 똑같이 분사무소도 이름만 분사무소이지 똑같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가게니까 똑같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이 보정이기 때문에 주사무소 등록 절차에서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을 설정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농협 기억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죠.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대표적으로 농협이 중개업할 때는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법인의 등록 기준은 농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배우셨듯이 농협이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도 누가 아니어도 되는가?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어쨌든 이거 나중에 뭐 정리를 하셔도 어쨌든 다른 법률이랑 가게 뜨면 누가 떠올라야 되고요, 농협이 떠올라야 되면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걸 묻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앞에 정리하실 때 분사무소를 송파구에 두고자 하는데 신고를 송파구청에 찾아갑니까? 강남구청에 찾아갑니까?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다 주사무소에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치 이제 신고 절차를 보시죠.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러 갑니다. 설치 신고한다, 그 말은 신고서를 제출하란 말입니다. 어디 가서 한다고요? 주사무소입니다. 그 분사무소 시군구하면 안 되는 것. 그럼 설치 신고할 때 방금 전에 보셨던 설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설치 신고서를 가져오는데 설치 신고서에 뭘 적어가야 되는가? 책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가 어딥니까? 라고 신고서에 적어오라고. 그러면 등록 신청서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기재하는 이유는 설치 신고서를 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서에 적혀있는 그 시도지사에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적어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치 신고할 때 뭘 가져갈 필요가 따로 없다? 등록관청이 자격을 확인하니까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할 때 법인은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자,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가져갑니다. 미리 보증을 설정해야 되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가져갑니다. 사무소 확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 사유서 첨부합니다. 똑같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절차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치 신고받은 여기 강남구청장은 송파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으면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는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뭘 교부한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기 신고를 받게 되는 강남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법인의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다른 지역에 두게 되는 내 관할 지역 밖에만 두게 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자기가 받아서 확인하고 신고 확인서를 내줬지만 송파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감독은 강남구청장이 편하겠나요? 송파구청장이. 또는 송파구청장이 자기 관할 지역 내에 두게 되는 분사무소 관리 감독이 편하다. 그러면 여기 송파구청장은 지금 자기 관할 지역 내에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 수가 없죠. 본사 임원들이 결정해서 송파구에 분사무소 한 개 둡시다라고 결정해서 여기 들어가서 가기 임대차 계약하고 책임자 공인서 구하고 실무 교육 받게 하고 신고를 여기 했을 뿐이지 송파구청장에게 신고한 적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묻게 되는 것이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 통보해 준다는 겁니다. 내 관할 법인이 당신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 두고 중개하겠다고 신고 들어와서 내가 확인해서 신고항에서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네 관할 지역 내에서 중개를 하게 되는 분사무소 관리감독 잘 부탁합니다라고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통보한다. 그러면 분사무소 나오면 신고해야 한다 주, 신고하기에서 교부해야 한다 주, 통보해야 한다 주, 이게 절차상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특이한 것은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소 설치 규정입니다. 교재를 확인하고 다시 이전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올릴 때 자, 사무소 설치 쪽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기계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자, 중개사무소 설치 쪽 페이지는 79페이지입니다. 사무소 설치 쪽은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나오게 되면 몇 사람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모두는 이미 가게는 두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말을 붙으면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단 말이니까 시군구 관할 구역 안에 가게는 이미 두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개만 둘 수 있다? 한 개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조건이 등록관청인 시군구 관할 구역 안에 가게를 둡니다 하면 한 개의 시군구 안에는 몇 개만? 한 개만 둘 수 있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사무소 설치는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게를 두고 등록한 가게를 두고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가게를 한 개 더 두는 게 이중사무소이고 예외 없이 금지합니다. 뿐만 아니고 3번 임시중개시설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없다. 떴다방을 규제하기 위해서 둔 것이 임시중개시설물. 그래서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보시라고 이중사무소는 등록증을 걸고 있는 가게를 두고 가게만 한 개 더 넣는 것이 이중사무소이죠. 여기 임시중개시설물도 등록증을 건 중개사무소는 당연히 있겠죠. 건축물 아니지만 천막 파라솔 설치하고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니까 뭐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이중사무소하고 임시중개시설물은 처벌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실 때는 임시중개시설물하고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해서 임시이사 이렇게 나중에 암기해요. 제재가 똑같다. 이중등록하고 이중사무소가 다른 것을 일단 구분하시고 같은 것은 임시중개시설물 두는 것은 이중사무소 등록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위반 제재는 나중에 똑같다는 거 보시면 되고 분사무소 개념은 어디에만 나오는 개념이다. 항상 기초 개념이니까 법인만이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둘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부칙은 줄이면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가 없다. 기초 개념. 그러면 분사무소를 두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겠다. 시험은 당연히 설치 기준이 시험에 나오겠죠. 지역은 어디는 빼야 한다. 이미 두고 있는 주된 사무소는 제외한다. 이게 기초이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제외 이게 1차적인 조건이고 나머지 시군 구별 둘 수 있는데 나머지 시군 구별로 두어도 몇 개만 둘 수 있다. 나머지 시군 구별 두어도 시군구마다 한 개씩 둘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게 228개 시군구에서 주된 사무소 한 개 빼고 나머지 시군구 단위로 한 개씩 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함정파요. 한 개소 초과할 수 없다 보고 오 하시면 안 돼. 시군구 사무소 둘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시군구이지 시군구 자리에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돌려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어디 빼고요? 동안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 단위로 둘 수 있단 말이죠. 특광도별 한 개씩 둘 수 있다 해버리면 경기도에는 더 이상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최소 둘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가 아니고 뭐다? 시군구 단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시면 거의 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함정 체크가 안 되면 틀리고 나는 게 이 과목이에요. 나머지 과목들은 어려워서 공부량이 적어서 틀리지만 우리는 어렵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과목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시고. 자, 두 번째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있듯이 분사무소에는 누굴 두어라? 책임자를 두는데 책임자는 누굴 둘 것?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농협은 공인중개사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개념이 나오겠죠. 다만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법률 이렇게 뜨면 농협이 떠올라야 되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된다.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요건 물으면 다른 법률 해놓고 공인중개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종종 나오는 지문.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방금 전에 책임자를 공인중개사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책임자는 어떤 교육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이것도 교육이 나중에 정리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등록을 하고자 할 때나 책임자가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지 연수교육이다. 직무교육에서 이름을 돌리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분사무소도 중개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니까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둬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이어도 이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았다면 둘 수 있습니다. 앞에 등록 기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특이한 것이 밑에 4번입니다. 분사무소는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이걸 꼭 정리하셔야 돼. 분사무소 한 개 둘 때마다 추가로 얼마 이상? 2억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인 개업 공인사의 주된 사무소는 언제까지 하는데 업무 개시 전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에서는 미리 한단 말은 설치 신고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업무 개시 전인지 설치 신고 전인지 구분할 줄 아시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나오게 되면 키워드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나와야 되겠다. 그죠? 설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서에다가 뭘 첨부할 것인가?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첨부해야 됩니다. 특이한 것은 4번이겠죠.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을 설정했으니까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다. 이게 특이한 것이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다면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되고 예외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일 때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책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를 적어오라. 그 말은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등록관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져갈 필요가 없다.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법인 등기부하고 대장은 어떤 법이든지 등기부 가져와라 또는 대장 가져와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사무나 대장은 다 전사망이 다 구축되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등기부 발급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든지 대장 발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가져갈 필요가 없는가 하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필요가 없다. 이거는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적합하다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뭘 교부한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자, 마지막 절차가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현재 자기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줄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기서 교부해야 한다.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통보해야 한다. 주가 절차에서 핵심입니다. 밑에 신고 확인서 재교부는 분실했다 나오면 재교부 신청한다고 됐고 마지막으로 설치 규정에서 공동사용은 간단하게 공동사용은 원칙은 가능합니다. 딱 한 사람만 제한받습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십니까? 의 문제입니다. 공동사용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일단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동사용할 수 있다. 기본 지문. 그럼 공동사용하는 모습은 어떤 경우로 어떤 방식인가? 신규로 이미 쓰고 있는 그 가게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각자 두었던 가게를 이전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이지 건물주의 승낙서에서 기출문제처럼 이렇게 돌리면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닌 걸 이해하셔야 돼요. 또는 각자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가게를 공동 사용하기로 한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여기도 이전 신고할 때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공동사용은 종별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딱 한 사람만 공동사용을 할 수 없다 나오면 이 사람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공동사용할 수 없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풀어놓은 게 두 가지입니다. 들어와라 승낙서를 줘도 안 된다. 자기 가게에서 중개업을 못하니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풀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전 신고하거나 등록해올 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등록하게 되면 거부한다. 그 말은 승낙서를 주면 안 된다 말이고, 자기 가게에서 중개업을 못한다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할 수도 없다. 밑에 있는 내용은 업무정지 기간 중이어도 공동사용을 허용한다는 말은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 중이었다면, 방금 전에 가벌병이 이미 공동사용하고 있었다면 업무정지 받은 본인만 공동사용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말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공동사용할 수 있다. 오로지 업무정지 받은 본인만 공동사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두었던 가게를 이전하게 됩니다. 시험은 설치 규정보다는 이전이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PPT를 보시죠. 여기 보시고, 이미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가게를 두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 법인이면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도 중개업하고 있는데 이전하게 되는 모습은 강남구인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할 수도 있고, 아예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겠다. 분사무소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 이전하는 모습하고 시군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겠다. 어쨌든 중개사무소이든지 분사무소이든지, 여기서 중개사무소란 말은 분사무소 빼고 다 중개사무소예요.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를 게시하고 있는 가게이고, 나머지는 뭘 게시하고 있다?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가게, 주사무소 포함해서. 그러면 공통이 중개사무소이든지 분사무소이든지 지역이 관할 지역 내로 이전이든지 외로 이전이든지 법에서 이전하게 되면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전 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10일짜리가 몇 개 나오는데 2열 이렇게 암기해요. 해열제도 나오고 예열제도 나오고 2열, 해열, 예열 나중에 암기해요. 그러면 이전 신고를 10일 이내 할 때 뭘 가지고 신고할 것인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전 신고한단 말은 신고서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신고서를 가져갈 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동안구, 여기에 무슨 동입니까?
범계동 100번지에 가게를 두고 있다면 현재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있는 등록증에도 사무소 소재지가 범계동 100번지라고 기재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범계동 101번지로 이전해도 신고하고 어디로요? 만안구로 이전해도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있는 등록증에 있는 소재지를 이전한 지역에 맞게 고쳐서 걸어야 되니까 무조건 뭐는 가져와야 되는가?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을,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등록증이 아니고 뭘 가져온다? 신고하겠어요. 그럼 이걸 첨부하는 이유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 계약서 보고 맞게 고쳐달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한 지역에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면 지연사유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전하게 되면 무조건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분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이 아니고 뭐요? 신고확인서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게 등록증을 가져간 이유가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신고 확인서 가져간 이유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거 계약서 보시고 등록증을 맞게 고쳐달라 그런 말이니까 등록증이나 신고 확인서는 원칙은 재교부해야 한다. 재교부. 재교부란 말하고 교부 개념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교부 개념은 처음 내주는 것을 교부한다라고 해요. 그럼 처음 받은 다음에 그 등록증이나 신고 확인서를 분실하게 되면 새 것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재교부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첨부한 등록증이나 신고 확인서는 종전 등록증 신고 확인서는 버리고 새 것 내주라 재교부해야 한다. 관할 지역 내든지 바뀌든지. 근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이전 신고받고 임대차 계약서 보니까 동안구 내에서 이전했다.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다면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으니까 굳이 새 거 내줄 필요 없이 등록증에 있는 소재지 부분만 이렇게 고쳐서 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걸 변경사항만을 적어서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교부 개념은 이전한 지역이 어딜 때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때만 교부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소재지만 고쳐서 줄 수 있다. 그걸 교부할 수 있다. 기출문제는 당연히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관할 지역 동안구 밖으로 벗어났다 나오면 등록관청 자체가 바뀌었죠. 이때는 교부할 수 있다는 개념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세금 내줘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그럼 당연히 기출문제는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내겠죠. 그래서 이전 나오면 10일 내 신고합니다. 두 가지 첨부합니다. 원칙은 재교부해야 하는데 조건은 관할 지역 내 안으로 이전한 때만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사무소 이전의 공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분사무소 이전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구분하실 개념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로 이전인가, 신고 확인서를 걸고 있는 분사무소 관할 지역 밖인가, 이걸 꼭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자, 일단 중개사무소 또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이전했다. 그러면 동안구에 걸고 있던 등록증 가지고 만안구로 갔다는 거죠. 등록관청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동안구에서 중개할 때는 동안구청장이 등록관청인데 이제 관할 지역 밖으로 외로 조건이 붙었으니까 만안구로 이전했다면 이제 현재 가기가 만안구에 있죠. 등록관청이 만안구로 바뀌었다. 그러면 신고는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종전에 가서 할 것인가? 이전 후에 가서 할 것인가? 강남구에 가게 두고 있다가 송파구로 이전했습니다. 뭐를요? 여기 조건 항상 체크하시고 중개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 그러면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겠다. 신고할 때 어디 가서 신고한단 말입니까? 이제 여기는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니까 이게 이제 절차상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전 후.
당연히 신고할 때는 10일이고 중개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니까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합니다. 그럼 내 관할 지역 내로 들어왔다고 신고는 받았는데 관할 지역으로 이전 신고해온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여기 남아있겠죠. 그러면 종전등록관청 여기서 강남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 알 수가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송파구로 가자라고 결정하고 여기 가서 가게 확보하고 신고를 여기 했을 뿐이고 여기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전해 온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이제 여기서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게 네 관할 지역 내에 있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해 갔다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는 다 나한테 넘겨라 라고 이전 후가 종전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요청받은 종전등록관청은 이제 자기가 관리 감독할 채무가 없어졌으니까 다 송부해야 되겠다. 송부할 서류가 뭐인지 이걸 또 시험 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전에 나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 하나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기록을 담은 등록대장도 송부해야 되고 처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강남구에서 중개업하고자 여기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도 있겠죠. 개설 등록 신청 서류도 이전으로 넘기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법을 위반하고 종전등록관청인 강남구청장이 행정처분한 서류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또 가서 또 사고 칠 수 있나 없나요? 그래서 이미 행정처분한 것도 넘기는데 몇 년치만 넘기는가? 1년간 행정처분 1년 지나지 않는 것만 넘겨라. 왜 이건 1년인가는 나중에 배우십니다. 지금 절차에서 더 중요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법을 위반하고 강남구청장인 종전등록관청에 행정처분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이란 말은 마무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된 것도 네가 이제 등록관청이 아니다 말은 네한테 처분권이 없으니까 진행 중인 서류까지 넘겨라는 말은 처분은 누가 마무리하라고요? 이전 후에서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으니까 등록증은 교부할 수 있나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까? 관할 지역 바뀌니까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겠다. 누가? 이전 후가. 이전 나오면 앞에 꼭 체크하실 것이 중개사무소 또는 주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나오면 등록관청이 바뀌었다라고 되시면 신고해야 한다. 후. 송부 요청해야 한다. 후. 행정처분한다. 후.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여기는 후가 중요해요. 됐어요? 그럼 다음 기출문제는 이전 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 전에 처분한다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가 중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 확인서를 게시하고 있는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 개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강남구에 두고 송파구에 처음에 분사무소 두었다가 송파 분사무소를 서초구로 이전해요. 이제 지금 뭘 이전한 겁니까? 주된 사무소는 가만히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그럼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합니까? 송파구에 갑니까? 서초구에 갑니까? 강남구에 갑니까? 강남구청에 간다. 주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신고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럼 여기는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니까 뭘 가져와야 돼요? 신고 확인서가 나와야지. 여기는 등록증이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받고 임대차 계약서 보니까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했네 뜨면 신고 확인서는 교부할 수 있나요?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면 세금 내주라. 반드시 재교부도 누가 한다? 주. 그러면 자기 관할 구역 밖에서만 놀게 되는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고 신고를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받고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기 송파구청장은 분사무소 이전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여기 서초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해온 사실 알고 있나요? 알 수가 없죠.
법인이 본사에서 결정하고 이쪽으로 옮기자라고 결정하고 여기 신고했을 뿐이지 여기는 신고 통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이전 신고 나오면 신고는 주사무소 등록 관청이 받았다면 항상 여기는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지금 관할 지역 바뀌니까 이전 전에도 이전 사실 통보를 해주고 이전 후에도 다 통보를 해야 한다. 누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나오게 되면 이건 거의 나와요. 어려운 것은 아니고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군구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게 분사무소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분사무소 나오면 설치 신고도 주고 이전 신고도 주다는 말은 여기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죠. 그럼 분사무소에 대한 각종 서류는 어디서 다 보관한다?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고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는 서류를 송부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여기는 서류 송부 절차가 없다. 왜냐하면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다 관리하고 통보를 하면 끝이고 주사무소를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하게 되면 등록관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 넘기라는 말이 있지만 분사무소 이전에서는 서류 송부 절차가 없다. 그거의 함정이다 그 말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거 구분 없이 중개사무소인지 분사무소 구분 없으면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 관할 지역 외만 보이고 분사무소를 못 보시면 실제 시험에서 이전 후에 신고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이전 나오면 분사무소 나오면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1차적이에요. 큰 내용은 없고 이게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입니다. 이전 신고도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입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죠. 중개사무소 이전 당연히 올해도 시험 나왔고 매년 시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역으로 나눠서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다 뜨면 이전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합니다. 며칠요? 10일. 그러면 이전 신고할 때 뭘 가져가야 됩니까? 이전 신고할 때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제출 서류가 있다 그랬죠.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뭘 가져가고? 등록증. 좀 이따 보시면 분사무소 이전하면 등록증이 아니고 뭐? 신고확인서. 이전한 지역에도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가져내는데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일 때는 계약서에다가 뭐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한다 똑같고요. 그러면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이전해도 100번지 가게 간판은 그냥 두겠나요? 철거하겠나요?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이전했든지 어쨌든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간판을 걸고 여기에서 중개하겠죠. 여기에 그냥 간판 걸어두면 아무나 들어가서 중개해도 단속이 안 되니까 사무소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해서 사무소를 이전했다 신고했다면 가게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이건 나중에 모아서 정리되고요. 자, 3번에 등록증 재교부해야 한다 하고 교부할 수 있다는 개념을 구분하시는데 원칙은 뭐 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전한 지역이 어딘가요?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때는 시군구 변동이 없으니까 굳이 세거 내줄 필요 없이 소재지만 적어서 뭐 할 수도 있다?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는 개념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다?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때만 첨부한 등록증에 소재지만 변경사항을 적어서 줄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관할 지역 외가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조건이 지금은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습니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나오면 등록관청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으니까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어디 가서 신고한다? 여기는 후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 이전이니까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 지연사유 첨부한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사무소 이전했으니까 간판은 철거해야 되겠죠. 지금은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이니까 여기는 교부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때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해야지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기출문제가.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 교부 개념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 그러면 이전 후가 신고받았는데 자기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해온 개업 공용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종전에 남아있죠. 서류 송부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송부를 해야 한다. 송부 서류가 뭐인지 이것도 한 개씩 쪼개서 송부 서류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종전 등록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서류는 일체 다 넘겨라 할 때 가장 기본이 개업 공용사에 대한 각종 제재처럼 각종 기록을 담은 대장은 당연히 이전 후에서 관리되니까 넘겨야 되고, 처음에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중개하려고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도 넘겨야 되고, 이건 두 가지 쪽에서 몇 년치 행정처분한 것, 1년간 행정처분한 서류 넘기고, 지금은 더 중요한 게 행정처분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까지 이전 후로 넘겨라는 말은 행정처분은 누가 하라고요? 이전 후에서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밑에 행정처분 보시면 이전 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은 서류를 넘겨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는 것이지 전 하면 틀리는 게 여기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고확인서를 걸고 있는 분사무소 이전을 보시면 분사무소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뭘 첨부한다? 신고 확인서가 나와야 되지. 등록증 X 이렇게 적어보시는 게 우리 과목 공부 방법이에요. 빨리 터득하시는 방법입니다. 서류 첨부합니다.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첨부한 신고 확인서는 원칙은 뭐 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원칙인데, 이전 신고받고 임대차 계약서 보니까 관할 지역 내로 분사무소 이전했더라 나오면 변경사항만을 적어서 뭐 할 수도 있다? 교부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이든지 분사무소이든지 관할 지역 내로 나게 되면 교부할 수 있다. 마지막에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고 신고확인서를 재교부 또는 교부해 줬는데 둘 다 모르고 있더라. 이전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전 전에도 통보하고 모르고 있는 이전 후에도 통보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 나오면 신고를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했을 뿐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두 군데 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한다. 협회 통보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교재 확인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가 아니고 여기까지 교재 봤으니까 이제 PPT를 보시고 지금 몇 시입니까? 9시네. 쉬었다가 사무소 명칭 사용 진행하겠습니다.